자 보세요. 맨 처음에 대중선동을 맨 먼저 한 거는 좌파의 대중선동 왕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케이스는 누굽니까? 최승호죠. PD 수첩 아닙니까? 2008년 광우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여러분 2008년 기준으로 광우병 사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파 선동의 왕은 누굽니까? 최승호죠. 그런데 그게 언제 바뀌어요? 좌파 선동의 왕이 최승호에서 누구를 바뀝니까? 김어준으로 바뀌죠. 몇 년도에?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바꿉니다. 그리고 그 2011년도 낙곰수 이후로 9년 동안 선동왕은 김어준이었습니까? 최승호였습니까? 김어준이었지. 지난 9년 동안 선동왕은 김어준이었죠. 그리고 요번 있잖아요. 이낙연 김부겸의 대선은 여러분 뭐죠? 좌파 선동왕 선발 대회이기도 한 거야. 최승호와 김어준 사이에서 좌파 선동왕 대회가 열린 거지.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최승호와 김어준의 좌파 선동왕 선발 대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간단하죠? 자, 보세요. 천하제일 선동대회가 시작되는 거라 이거지. 자, 2018년 민주당 당대표 대회에서 친문에 뉴비씨라고 있어요. 권순옥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권순옥, 이정열, 공지영, 그 다음에 또 또 누구 나왔지? 김부선 이런 분들 나왔다고요. 지방선거와 당대표 선거가 있었던 그 와중에 김어준이 민주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재명 지지한다 그러면서 찌빠 소리 들고요. 찌빠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리까지 듣냐면 털 묻었다 이런 얘기, 찐 묻었다, 털 묻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데다가 거기다가 저 프레임에서 또 이해찬은 그 당대표 선거에서 친문 세력 김진표 쪽한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해골찬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요. 그거 여러분 우파 여러분들이 좌파 공격하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친문이 당권을 도전하는 친문 세력 김진표, 전해철 진영에서 해골찬, 찌빠, 털 묻었다, 찐 묻었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정말 천박하죠 용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가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해찬이 이겼죠. 근데 김어준이 여러분은 뭐냐면 당대표 선거를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픽한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를 문재인, 그러니까 김어준은요 여러분, 김어준이 1등 공신이 여러분 우파를 이긴 게 1등 공신이 아니에요. 김어준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있잖아요. 문재인에게 있어서 김어준이 1등 공신인 건 김어준은 누구를 죽이는데 맨 앞장을 선 거예요. 안철수를 보내는데 1등 공신이었던 거라고. 많은 분들이요 김어준이 뭐 삼성 우파랑 싸웠다는데 김어준은 우파랑 싸운 게 아니야. 김어준은 일관되게 우파랑 싸운 게 아니라 좌파 내부에서 문재인에 대항하는 나머지를, 특히 안철수를 보내는데 1등 공신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판때기를 못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박지원은 여러분 김어준하고 계속 잘 지냈죠. 그리고 박지원이 결국 국정원장 가잖아. 자, 2012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있잖아요. 좌파 내부에서 여러분, 그때 2012년 대선, 총선도 졌고 대선도 졌어요. 총선도 졌고 대선도 졌다고. 그쵸? 2012년 총선도 지고 대선도 졌단 말이에요. 그때 그 총선과 대선 패배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김어준하고 문재인이 패배에 어쨌든 후보였고, 그래서 거기서 그 김용민 사태도 그렇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중도를 뭐 선거에서 그렇게 찌그러뜨린 거예요. 그리고 2012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안철수로 단일화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철수로 단일화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안철수에 대한 원망, 그리고 김어준은 2012년 대선 끝나자마자 해외로 나갔죠. 그리고 김어준이 자기네들 내부 투쟁에서 자기네들 지지자들을 똘똘 뭉치게 한 방법으로 쓴 이슈 파이팅이 뭐예요? 그때 김어준이 친문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게 뭐냐고요. 문재인 총선과 대선 패배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게 막아버린 자기 지지자들 똘똘 뭉치게 했었던 그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부정선거예요. 그게 부정선거였다고. 그게 제가 이 우파에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것도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건, 부정선거는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덮어버리고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나무 위키만 봐도 김어준이 했었던 말이 뭐뭐뭐가 틀렸는지 쭉 나와요. 그때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자고요. 우파 여러분들은 좌파들이 부정선거 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다고. 좌파들이 부정선거 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상대 진영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부 투쟁용인 거야. 철저하게 내부 투쟁용인 거고, 그렇게 해서 결집시킨 다음에 누구랑 투쟁이 붙은 거예요? 김한길. 그 다음에 여러분 대선을 졌으니 당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대선을 진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그때 평론가 한 명을 아주 골로 보냅니다. 그때 대선이 끝나고 김어준하고 짝짝꿍이었었던 한겨레에서 평론을 하던 유창선 평론가를요, 완전히 양념쳐서 골로 보내요. 왜? 유창선 평론가가 뭐라고 했으니까, 이 2012년 대선 패배는 문재인으로 단일화한 순간 패배가 정해졌던 거다라고 시종일관 얘기했었던 유창선을 완전히 골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골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권을 김한길이 가져가고, 김한길은 안철수를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안철수와 문재인의 내부 있잖아요. 내부 투쟁이 극렬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때 다시 컴백해서 2015년 당권을 문재인이 장악할 때까지 쭉 가요. 그런데 여러분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런 김어준을 편들었던 인간이에요. 친노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잘하고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데 김어준이 안철수 날리는 것까지는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김어준이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 김어준과 낙곰수가 스톡이 걸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죠?
이재명을 못 잡아. 이재명을 못 잡는 거야. 자기네들이 이재명을 자기네들이 띄우고, 그리고 뭐 그때 뭐 이동영 씨 뭐 기타 등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동영, 그러니까 이재명이 문재인한테 도전하면서 그때도 탄핵을 주도하고 가면서 인기가 쭉 가는데 그걸 못 잡는 거야. 친문이 이재명을 작살낼 때 그때 이거 이 사람들 안 되겠네 하고 친노 친문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이재명을 작살내기 위해서 움직인 게 그게 빌어먹어. 씨발. 이재명 지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접니다. 매체는 팟캐스트가 아니라 유튜브. 그 당시에 김어준이고 기타 등등 누구도 다 팟캐스트로 가서 권순욱이고 뭐고 전부 다 팟캐스트로 있을 때 이재명을 작살낼 매체는 유튜브고, 그 유튜브에서 이재명을 작살내서 그 놈이 나야다. 그래서 이재명 그 송가혁한테 제거 대상 1호가 나였지. 그래서 전혀 원죄가 많고 잘못됐다고. 그리고 나는 친노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그 노무현의 죽음에 나도 뭔가 뇌가 눈깔이 뒤집히고 뭔가 쉬었던 거지. 이 새끼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일단은 세 대만 때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판때기였다고. 그리고 2015년 그리고 2016년에 당대표 추미애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거고, 김종인,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2016년에 치르고 더불어민주당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했다고 이쪽 우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치르고, 그 다음에 추미애 그러니까 문재인 친문이 대선주자 문재인 서포터라고 세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는 여러분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이미 친문하고 동맹을 맺었던 당대표고, 이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찬 2011년에 낙곰수가 등장한 이후에 김어준은 지금까지 당대표와 당권에 친문이 당권을 장악하는데 1등 공신인 거라고요. 그런데 김어준이 내부 투쟁과 당권을 장악하는 거 1등 공신인데 지금 위기가 생겼어요. 문제는 그때는 있잖아요. 김어준이 하나의 인기 있었던 파괴론이 지금 이대로 가면 최승호나 이런 정치 엘리트들 입장에서 김어준은 행정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니라고요. 정치 엘리트가. 그런데 그거에서 그 김어준이 하면서 처음엔 고마웠겠지, 최승호 사장 입장에서도.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주도권을 계속 김어준이 가져가는 거, 그게 배앓이가 꼴리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번 당대표 선거가 여러분 진짜 혈투인 거지. 김어준은 문재인을 위한 거다, 친문으로,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다수파 주도하고 자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다수파에 붙는 거였지 문재인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김어준은 통진당이 이정이라든지 뭐 또 누구예요? 그거 김재현이라든지 이석기라든지 그러니까 진짜 어디가 그 여성주의자들하고도 조금 트러블 내지 않는 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원만하게 가져가는 거라고. 계속 원만하게. 진보 정의당까지 해서 나는 정의당, 통진당 이거에서 나는 이쪽 바닥에 신이야라는 포지션이지. 그래서 항상 다수파 전략으로 가고 그 다수파의 파트너로 가서 지금까지가 문재인이었는데, 김어준이 2011년부터 등장해서 지금까지가 문재인을 선택한 다수파 전략이었는데, 드디어 김어준도 대가리가 골치 아파진 거예요.
친문 코어와 자기가 달라. 9년 동안의 문재인과의 파트너십이 이제 김어준도 정리할 때가 된 거지.